요즘 뉴스를 보다 보면 한국 방산 수출 이야기가 자주 등장합니다. 예전에는 방산하면 일부 국가 이야기처럼 느껴졌지만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한국 무기가 유럽으로, 중동으로, 아시아로 수출되고 있고 실제 전쟁을 겪는 국가들까지 한국 방산을 선택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렇다면 왜 지금 이 시점에 한국 방산 수출이 이렇게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걸까요? 단순히 전쟁이 많아져서일까요? 아니면 가격이 싸서일까요? 오늘은 이 질문에 대해 차분하게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세계 상황부터 봐야 합니다. 지금 지구촌은 안정된 시기가 아닙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고 있고 중동 지역은 여전히 불안합니다. 아시아에서도 군사적 긴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많은 나라들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감정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지금 당장 쓸 수 있는 무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미래형 무기나 실험적인 기술이 아니라 실제 전장에서 검증된 무기, 그리고 빠르게 공급받을 수 있는 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국 방산의 첫 번째 강점이 드러납니다. 한국 무기는 실전 운용 경험이 풍부합니다. 한국은 오랜 기간 안보 위협 속에서 군사 체계를 유지해왔고 그 과정에서 무기 체계가 실제 상황을 기준으로 개발되어 왔습니다. 단순히 전시용이 아니라 실제 사용할 수 있는 무기라는 인식이 해외에서 점점 강해지고 있습니다. 이 점은 방산 수출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납기입니다. 요즘 전쟁을 겪고 있거나 안보 위협이 큰 국가들은 몇 년 뒤에 받을 무기를 기다릴 여유가 없습니다. 지금 당장 필요합니다. 그런데 기존 방산 강국들은 주문이 밀려 있거나 생산 속도가 느린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한국은 비교적 빠른 생산 능력을 갖추고 있고 계약 이후 실제 인도까지 걸리는 시간이 짧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 점이 결정적인 선택 이유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 번째는 가격 대비 성능입니다. 한국 방산은 무조건 싼 무기라는 이미지와는 다릅니다. 성능은 충분히 검증됐고 가격은 합리적이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비슷한 성능의 무기를 다른 국가에서 구매하려면 훨씬 더 많은 비용이 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산이 한정된 국가 입장에서는 이 차이가 매우 크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번째는 패키지 수출입니다. 한국 방산은 단순히 무기 하나만 파는 구조가 아닙니다. 훈련 체계 유지 보수 탄약 공급 후속 지원까지 함께 제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매국 입장에서는 무기를 산 뒤 혼자서 운용 방법을 고민할 필요가 줄어듭니다. 이런 점이 신뢰로 이어지고 장기 계약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섯 번째는 정치적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점입니다. 방산 거래는 항상 정치 외교 문제와 연결됩니다. 일부 국가는 특정 국가로부터 무기를 구매할 경우 외교적 부담을 느끼기도 합니다. 한국은 비교적 중립적 이미지를 가지고 있고 특정 진영에 과도하게 치우치지 않은 국가로 인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점은 방산 수입국 입장에서 상당한 장점이 됩니다. 여섯 번째는 기술 수준의 상승입니다. 과거에는 한국 방산이 일부 분야에 한정돼 있다는 인식이 있었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지상 무기 항공 우주 해군 전력까지 전반적인 기술 수준이 크게 올라왔습니다. 자체 개발 비중도 높아졌고 기술 이전이나 공동 생산에 대해서도 유연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점은 방산을 단순 구매가 아니라 산업 협력으로 보는 국가들에게 매우 매력적으로 다가옵니다. 일곱 번째 이유는 글로벌 공급망 변화입니다. 전쟁과 팬데믹 이후 세계는 공급망 안정성을 매우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무기를 한 나라에만 의존하는 구조는 위험하다는 인식이 커졌습니다. 그래서 여러 공급처를 확보하려는 움직임이 늘고 있고 이 과정에서 한국이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제 방산 수출이 한국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살펴보겠습니다. 방산 수출은 단순히 무기 몇 개를 파는 산업이 아닙니다. 관련 부품 산업, 소재 산업, 전자 산업, 소프트웨어 산업까지 함께 움직입니다.
하나의 방산 계약이 수많은 중소기업과 협력업체로 연결됩니다. 일자리 창출 효과도 크고 기술 축적 효과도 큽니다. 또한 방산 수출은 장기 계약이 많습니다. 한 번 계약이 성사되면 수년간 안정적인 매출이 발생합니다. 이는 경제 전반의 안정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특히 세계 경제가 불확실한 시기에는 이런 장기 수출 계약이 국가 경제에 큰 버팀목이 됩니다. 방산 수출은 외화 확보 측면에서도 중요합니다. 대부분 달러 기반 계약이기 때문에 환율 변동 상황에서도 일정한 외화 유입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는 국가 외환 안정에도 도움이 됩니다. 단기 수출보다 구조적으로 안정적인 수출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 하나를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방산 수출이 늘어난다고 해서 전쟁을 조장하는 국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많은 국가들은 방산을 억지력으로 보고 있습니다. 강한 방위력은 전쟁을 막는 수단이라는 인식도 존재합니다. 한국 방산이 선택되는 이유도 단순 공격용이 아니라 방어와 억지를 포함한 체계적 군사력이라는 점이 크게 작용합니다. 앞으로의 전망을 보면 한국 방산의 역할은 더 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계는 단기간에 안정될 가능성이 낮고 각국은 자국 방위력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계속할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신뢰할 수 있고 빠르게 공급할 수 있으며 가격과 성능이 균형 잡힌 방산 파트너를 찾게 됩니다. 한국은 이 조건을 상당 부분 충족하고 있습니다. 물론 과제도 있습니다. 기술 경쟁은 계속 심화될 것이고 품질과 안전성에 대한 요구도 더 높아질 것입니다. 국제 규범과 윤리 문제에 대한 관리도 중요해질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흐름을 보면 한국 방산은 이런 과제에 대응할 준비를 점점 갖추고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한국 방산 수출이 늘어나는 이유는 하나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세계적 불안정 상황 실전 검증된 무기 빠른 납기 합리적인 가격 패키지 수출. 정치적 부담이 적은 이미지 기술 수준 향상 공급망 변화 이 모든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흐름은 단기간에 끝날 가능성이 낮습니다. 지금 한국 방산의 성장은 일시적인 유행이 아니라 구조적인 변화에 가깝습니다. 방산은 단순한 산업을 넘어 국가의 기술력, 경제력, 외교력, 안보력을 함께 보여주는 분야입니다. 한국 방산 수출이 늘어난다는 것은 그만큼 대한민국의 위상과 신뢰가 높아지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이 흐름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한국 방산 수출이 단순히 무기를 파는 수준을 넘어서 한국 경제 전반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방산 수출은 흔히 일부 대기업의 매출로만 생각되기 쉽지만 실제로는 그 영향 범위가 훨씬 넓습니다. 방산 산업은 하나의 완제품으로 끝나는 산업이 아니라 수백 개, 수천 개의 협력 기업이 함께 움직이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방산 무기 하나가 수출되기까지는 금속 가공 부품, 전자장비, 통신 장비, 소프트웨어, 센서, 광학 장비, 엔진 부품 등 수많은 산업이 함께 참여합니다. 이 과정에서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과 중견기업들이 동시에 일감을 확보하게 됩니다. 특히 평소에는 민간 수요가 불안정한 기술 기반 중소기업들에게 방산 관련 주문은 매우 안정적인 매출원이 됩니다. 장기 계약이 많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설비 투자와 고용 확대를 계획적으로 할 수 있게 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방산 수출이 기술 축적을 가속화한다는 점입니다. 방산 분야는 기술 요구 수준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 번 기준을 충족하면 그 기술이 민간 산업으로 확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항공, 우주통신, 반도체, 센서,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방산 기술이 민간 산업으로 이전되면서 경쟁력이 높아진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이런 기술 이전 효과는 단기간에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국가 산업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방산 수출은 고용 측면에서도 의미가 큽니다. 방산 산업은 자동화만으로 운영되는 산업이 아니라
고급 기술 인력과 숙련 인력이 반드시 필요한 분야입니다. 따라서 방산 수출이 늘어나면 단순 생산직뿐만 아니라 연구 개발 설계, 품질 관리 운영 인력까지 폭넓은 고용이 창출됩니다. 특히 지방산업단지와 연계된 방산 생산시설은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이는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는 효과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외화 획득 측면에서도 방산 수출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대부분의 방산 계약은 달러 기반으로 체결되고 계약 금액도 큰 편입니다. 게다가 일회성 수출이 아니라 수년간 이어지는 장기 계약이 많기 때문에 외화 유입이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이는 국가 외환 시장 안정과 금융 시장 신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단기 소비재 수출과 달리 방산 수출은 외환 흐름을 장기적으로 안정시키는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방산 수출이 늘어나면 연관 산업의 수출 경쟁력도 함께 올라갑니다. 무기 체계를 수출하면서 함께 수출되는 것이 바로 유지 보수 체계 훈련 시스템 운영 노하우입니다. 이런 서비스 수출은 단가가 높고 지속성이 강합니다. 단순히 제품을 팔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랜 기간 협력 관계를 유지하게 되면서 추가 수출 기회가 만들어집니다. 이는 국가 수출 구조를 단순 판매형에서 서비스와 기술 중심 구조로 전환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방산 수출은 국가 신뢰도를 높이는 역할도 합니다. 무기는 아무 나라에서나 아무 기준으로 구매하지 않습니다. 방산을 수입한다는 것은 그 나라의 기술과 품질 그리고 정치적 안정성을 함께 신뢰한다는 의미입니다. 한국 방산이 선택된다는 것은 한국이라는 국가가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로 인식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런 신뢰는 방산을 넘어 다른 산업 수출과 외교 관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경제 전체를 놓고 보면 방산 수출은 경기 변동에 대한 완충 역할도 합니다. 일반 소비재 수출은 경기 침체 시 수요가 급감할 수 있지만 방산 수요는 상대적으로 경기 변동에 덜 민감합니다. 오히려 안보 불안이 커질수록 수요가 유지되거나 증가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이런 특성은 한국 경제가 외부 충격을 받을 때 안정적인 버팀목이 되어줍니다. 방산 수출 확대는 국가 재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방산 기업의 실적이 개선되면 세수도 늘어나고 이는 다시 연구개발 투자와 국방기술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장기적으로는 국가가 기술 자립도를 높이고 외부 의존도를 줄이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앞으로 한국 방산이 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여지는 아직도 많습니다. 단순 완제품 수출을 넘어 공동개발 현지 생산 기술 이전 등 다양한 형태의 협력이 가능해지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 기업이 해외 시장에 깊이 뿌리내리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방산은 일회성 수출이 아니라 장기 파트너십 산업이라는 점에서 경제적 가치가 매우 큽니다. 이제 다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한국 방산 수출이 늘어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단순히 전쟁이 많아졌기 때문이 아니라 한국 방산이 세계 시장에서 신뢰를 얻었고 그 결과가 경제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방산 수출은 한국 경제를 지탱하는 또 하나의 축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으며 기술 강국 산업 강국으로 가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